반갑습니다. 김용민 대표입니다. 오늘 김용민의 주식 랭킹에서는 폭락하자마자 외국인이 쓸어담는 주식 딱 한 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국내 증시가 계속된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외국인들이 쓸어담고 있는 주식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그 주식이 어떤 주식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영상을 준비해왔습니다.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준비해왔으니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하셔서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누르고 시청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김용민의 주식 랭킹 채널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구독자 1만 명을 넘어서 2만 명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르게 성장한 채널인 만큼 그 사랑에 보답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직접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반도체, AI, 로봇, 즉 24년도 상반기에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투자하셔야 되는 핵심적인 산업에 대한 총 자료집을 준비해 왔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아셔야 되는 이슈와 그 이슈에 따른 수혜 종목분들까지 정리한 리포트로 여러분들의 투자에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는 리포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해당 리포트 다운로드 받는 방법은 제가 오늘 영상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이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집중하셔서 시청하시고 그 방법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주목하셔야 되는 이 주식이 어떤 주식인지 왜 주목해야 되는지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국내 주식시장을 보면은 첫날을 빼고 엄청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는 워낙 많이 올랐고 일본의 니케이는 아주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국내 증시만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죠. 일본 증시를 대표하는 니케이 225에 대한 지수는 34년 만에 35,000선을 돌파하여 도쿄 증시 시가총액은 3년 반 만에 아시아 1위에 등극을 했습니다. 국내 코스피 같은 경우 어때요? 일본과는 다르죠. 첫날을 제외하고는 연속적인 하락을 하면서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오늘 코스피에 대한 약보합이 나오면서 물론 플러스지만 플러스 0.04 정도 나왔죠. 오늘 시장을 제외하면은 첫날을 제외한 연속적인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고요. 이 하락세는 2022년도 5월 이후에 1년 8개월 만에 가장 긴 내림세다라고 현재 시장은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조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즉 3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감들이 시장에서 적용이 되면서 작년 연말부터 단기간에 과열됐던 증시가 조정을 거치고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고요. 2014년도 상반기를 이끌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산업이 AI인데 이 AI 산업에 대한 수혜주를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여러분들 생각할 겁니다. 도대체 왜 하필 AI를 주목해야 될까? 작년에도 AI에 대한 중요성이 시장에서 부각을 받았는데 올해는 AI뿐만 아니라 반도체, 로봇, 지금 유가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에 대한 이슈들이 나오고 있는데 도대체 왜 AI를 주목해야 될까요? 바로 애플이 13년 만에 왕좌에서 내려왔습니다. 누구한테 뺏겨요? 마이크로소프트한테 뺏기죠. 10년 이상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기업이란 위치를 지켜왔던 애플이 마이크로소프트한테 밀리면서 결국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글로벌 시가총액 1위에 등극하게 됩니다. 2011년도에 엑손 모빌을 제치고 1위 기업으로 애플이 올라선 다음에 지금까지 흔들림 없이 자리를 유지해 왔는데 AI가 산업의 모든 룰을 바꾸면서 이번에 역전을 당하게 됩니다. 애플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에 대한 판매량이 상당히 중요한데 애플은 아이폰의 중국 판매량이 전년 대비해서 30% 줄어들고 있고요. 애플워치 같은 경우에는 판매 중단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반독점법에 대한 이슈 등 악재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AI 경쟁에서도 다른 빅테크와 달리 이렇다 할 행보를 보이지도 못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AI에 대한 이슈가 시장에 강하게 부각받았고 앞으로 AI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서 함께 성장할 것이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 애플 같은 경우에는 AI 쪽에서는 사실 뒤처져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서두르지 않으면은 그 격차가 더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외하고 애플은 뒤로 밀린다고 치면은 AI 쪽에서 시장에서 가장 큰 수혜를 받던 기업이 누가 있어요? 바로 엔비디아죠. 2023년도에 생성형 AI에 대한 성장으로 가장 큰 수혜를 받던 기업이 엔비디아입니다. 그런 엔비디아가 다음으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수혜주로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제 포털 야후 파이낸스는 알파벳의 제미나이가 일부 분야에서 챗 GPT보다 우수하다. 하지만 주가에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모든 분야에 대해서 뛰어날 수는 없어도 당연히 특정 분야에선 더 뛰어날 수 있겠죠. 하지만 제미나이 같은 경우에는 MMLU 대규모 다중작업 언어에 대한 이해에서 90%의 점수를 얻어내면서 인간 전문가 점수가 89.8%거든요. 인간 전문가에 대한 점수를 뛰어넘는 최초의 AI다라고 이름을 올렸고요.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 지식들을 전문가 수준으로 알고 있는 만큼 향후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될 경우에 가장 먼저 제미나이가 상용화될 수 있다라는 평가들도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챗 GPT에 대한 영향력이 워낙 강하지만 말이죠. 자, 그러면은 상용화될 수 있는 분야가 워낙 넓은데 그 중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핵심적인 외국인들이 쓸어담고 있는 분야가 뭐냐? 바로 의료 분야입니다. 아니, 왜 의료 분야에 대해서 시장이 주목을 하는 거냐? 이번에 의료와 관련된 인터뷰를 수행하는 AI 시스템이 인간 의사와 비슷하거나 특정한 경우에는 더 나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글이 공개한 논문에 따르면은 LMM을 기반으로 챗봇이 호흡기나 심혈관 질환 등을 진단하는 데 있어서 의사보다도 더 정확도가 높은 결과가 나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AI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6개 의학 전문 분야에서 의사의 진단 정확도와 일치하거나 이를 능가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즉 사실상 특정 분야, 즉 이 분야에 대해서 의료 인력이 부족한다고 했을 때 AI 시스템을 이용하게 되면은 의사와 똑같은 수준의 진단 결과가 나올 수 있으니까 상당히 뛰어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로봇은 정중함, 사태와 치료 설명을 비롯해서 돌봄과 헌신 등에서 사실 의사를 앞선 평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의사들이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는 분야에 대해서도 이 AI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자세하게 설명해준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지금 구글이 의료 AI 쪽에 집중하고 있는데 구글뿐만이 아니죠. 마이크로소프트의 음성인식 업체인 뉘앙스는 의사의 업무량 감소를 지원하고자 에픽 시스템즈의 AI 기반 임상노트 앱을 제공하게 됩니다. 에픽 시스템즈는 뭐예요? 병원 등 기타 의료 시스템에서 전자의료 기록을 저장하거나 공유, 액세스할 수 있는 미국의 의료 소프트웨어 기업을 뜻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에픽 시스템즈를 이용하는 환자 수가 3억 600만 명 정도 되고요. 의사 수는 50만 명이 넘어설 정도로 사실 이쪽 업계에서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시스템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뉘앙스 커뮤니케이션은 닥스 익스프레스 서비스를 에픽 게임즈에 통합하는 것이 주요 단계다 라고 설명합니다. 이 닥스 익스프레스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해서 환자와 의사가 대화하는 부분, 소통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동적으로 내용을 정리해서 적어주는 서비스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처럼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이 현재 의료 AI 쪽에 상당히 집중하고 있는데 그것 말고도 AI 열풍이 전 분야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 분야 AI가 전쟁터로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존 웹 서비스는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에 이어서 이번에 의료 AI 전쟁터 시장에 참여하게 대한 대표적인 기업인데, 아마존 웹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생성형 AI와 음성 인식을 사용해서 환자 진료 기록을 자동으로 작성해주는 아마존 웹 서비스의 헬스 스크라이브를 출시하게 됩니다. 의료 종사자들과의 환자 간 대화 내용을 인식해서 실시간으로 필사, 요약 진료 기록을 작성해주는 도구입니다. 방금 전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었던 이 기능과 상당히 유사하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주목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아마존의 글로벌 빅테크들이 치열한 경쟁을 진행함에 따라서 의료 AI 산업이 빠르게 상용화가 될 것으로 현재 시장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면은 이용하는 기능들이 거의 다 비슷합니다. 성능들이 상당히 비슷하고요. 실질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의 닥스 익스프레스 서비스도 방금 말씀드렸던 의료 종사자와 환자 간의 대화 내용을 인식해서 실시간으로 필사하고 요약해주는 기능이죠. 즉, 인원이 적은 의사들에 대한 업무량을 줄여줄 수 있는 그런 기능 등을 먼저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시장이 빠르게 성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의료 AI 시장이 빠르게 성장할 수밖에 없을까요? 그 이유는 의사의 수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경상남도가 한국의과대학이나 의학전문대학원 협회의 의대 정원 확대 규모 발표에 규모가 너무 적은 거 아니냐라고 반발을 합니다. 협회 같은 경우에는 지난 9일 의대 증원 규모가 350명이면 적정하다라고 발표를 하는데, 경남도 같은 경우에는 인구에 대한 고령화, 전문의의 수도권 집중 등으로 감축 당시보다 의료 수요가 폭증하고 있고 지역 의료 현장의 의료 체계가 위협을 받고 있다라고 강조합니다. 도에 따르면은 경남도의 의사 수는 인구수 10만 명당 174명으로 전국 평균에 비해서는 당연히 부족합니다. 20% 정도 부족한 게 사실이고요. 보건의료노조에서는 증원 규모가 최소 1000명에서 3000명은 돼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의대 정원 수가 지금까지 한 33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에 의학 분업 당시 의료계의 요구에 따라서 350명을 감축을 했고요. 2006년 이후 지금까지 계속 3058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350명을 늘린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사실상 2000년도부터 줄여왔던 이 감축됐던 인원을 원래대로 돌리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된 고령화가 진행이 되면서 의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진 않는다라는 시각들이 나오면서 국민 여론에서 의대 청원을 1000명 이상 늘려야 된다라는 응답이 절반에 가까운 47.4% 수준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필수 의료 과목 전문의의 부족으로 인해서 진료에 어려움을 겪는 만큼 장래의 의사 공급 규모가 더 커져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의료 자원이 부족한 문제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계속적으로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국내만의 문제가 아니라 해외에서도 문제가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글로벌 문제입니다. 의대 정원을 늘린다. 좋아요. 지금 350명에서 1000명에서 3000명까지 늘린다고 해요. 하지만 확대에 따른 효과를 보려면은 장장 10년을 더 기다려야 된다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죠. 긴 간극을 메울 해법으로 미래 의료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고요. 유럽과 미국 모두 다 부족한 의료 자원을 IT 기반의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의 기술 발전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시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사 부족으로 인해서 생기는 의료 현장의 여러 어려움을 AI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 상용화가 더욱더 빨라질 수 있는 만큼 그 속에서 수혜볼 수 있는 기업을 우리가 미리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현 시점에서 여러분들께서 의료 AI와 관련된 내용들이 시장에서 부각된다고 했을 때
가장 먼저 투자하셔야 되는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셀바스 AI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있는 음성인식 AI 전문 기업인데 AI 의료 환경에서 필요로 하는 음성인식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요. AI 시대의 핵심은 최종적인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음성대화 형태인 만큼 그에 따른 기술력들이 계속적으로 중요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셀바스 AI 같은 경우에는 국내 병원에 AI 의료 음성인식 제품을 최초로 음성인식 제품을 만든 기업이고요. 셀비 메디보이스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즉 의료 AI에 대한 기술 자체, 의료 AI에 대한 수출에 대한 내용들까지 시장에서 이슈가 나오면 나올수록 앞으로 계속적으로 부각을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에 따른 여러분들의 투자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처럼 여러분들께서 주목하셔야 되는 종목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 말고도 주목하셔야 되는 반도체에 대한 내용, AI에 대한 내용, 로봇에 대한 내용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부터 해당 내용에 따른 핵심적인 내용과 그 내용에 따른 수혜 종목군들을 정리한 리포트를 다운로드 받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핸드폰을 보시면은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게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앱스토어,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구글 플레이나 플레이 스토어를 이용하셔서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을 우측 상단에 있는 돋보기 버튼 눌러주시고요. 검색한 다음에 설치하기 버튼을 누르셔서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으시면은 어플리케이션이 이런 식으로 작동이 될 겁니다. 우측 상단에 보면은 로그인 버튼이 있고요. 그 다음에 회원가입, 그리고 약관 동의 후 가입하기 버튼까지 누르시면은 여러분들께서 적으셔야 되는 기본적인 조건들이 나옵니다. 이메일, 여러분들의 아이디가 될 거고요. 비밀번호와 비밀번호 확인, 그리고 이름까지 딱 4가지만 적어주시면 되고요. 010 땡땡땡땡 전화번호와 같은 개인정보를 적지 않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해당 4가지만 적어주시면은 안에 있는 모든 컨텐츠 이용이 가능하시고요. 여러분들께서 해당 어플리케이션 무료 회원 가입까지 마무리하셨으면은 어플리케이션에 있는 급등 추천주를 클릭해 주시고요. 공지사항에 있는 반도체, AI, 로봇에 대한 총정리집, 해당 총정리집을 클릭하게 되시면은 안에 PDF 파일로 제가 여러분들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도록 업로드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해당 자료집 다운로드 100% 무료로 받을 수 있고요. 평생 무료로 연구 서정도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어플리케이션까지 다운로드 받으셔서 투자에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이것 말고도 여러분들께서 이용하실 수 있는 컨텐츠가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김용민 대표가 직접 종목을 선별해서 업로드해드리는 급등 추천주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옆에 있는 핵심 자료집,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자료집에 대한 내용들까지 급등 추천주 컨텐츠 하나에서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장전 급등 뉴스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매일매일 시장에서 나오는 뉴스들, 이 뉴스들에 따른 관련주들을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면은 장전 급등 뉴스 하나만 보셔도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의 시장에서 주목받을 수 있는 핵심적인 내용들을 정리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꼭 해당 내용들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8시 30분 이전에 업로드하고 있으니까 8시 30분 이전에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급등주 분석은 매일 시장에서 급등하는 급등 종목군들 왜 급등했는지, 관련된 종목은 뭐가 있는지를 정리해서 업로드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내용들 100%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평생 무료로 여러분들께서 해당 어플리케이션 이용할 수 있는 만큼 꼭 해당 내용들 체크하셔서 투자로 성공적인 주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전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더 도움되는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